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은 중국의 통일제국 진강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조선은, 올해 배울 조선은 다 끝났어요, 한국사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진강한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공부 제발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선이라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통일제국 진강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교과서를 펴주셔도 되고요. 똑똑한 여러분들이 잘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갑골문 해가지고 거북이 등껍질로 점을 쳤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주나라, 봉건제도, 제후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 주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힘이 약해져서 통일제국이 아니라 수도를 옮겼었죠. 그래가지고 수도를 옮겼었는데, 그래서 이 수도를 옮기고 나서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춘추 전국시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춘추시대 따로, 그 다음에 전국시대 따로입니다. 자, 이 춘추시대 같은 경우는 춘추 5패라고 해서 5개의 대표적인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7홈 같은 경우는 전국 7개의 나라입니다. 자, 선생님, 근데 이 나라들이 왜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이 나라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유교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봉건제도에서는 뭐였습니까? 상하 관계가 정확하게 인정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은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황제는 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까? 하늘이 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춘추시대 같은 경우는 아직 주나라가 하늘의 명령을 받은 나라가 존재했기 때문에 어땠냐면 주나라를 인정을 아직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를 아직까지는 힘은 약해도 형님 나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을 때도 주나라한테 형식적으로나마 허락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제일 대장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전국시대 때는요, 주나라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요. 주나라가 아무리 하늘의 뜻을 명령을 받았어도 저렇게 오래 힘이 약한 것은 하늘의 뜻이 이제 어땠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뜻이겠죠. 라고 생각을 했대요. 전국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주나라를 이제 하늘의 뜻에 떠났다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전국시대라고 불렀어요. 둘 다 책 이름이에요. 춘추는 공자가 쓴 책인데 그래서 이 춘추라고 하는 책에 나왔던 시대가 춘추시대고요. 그 다음에 전국이라고 하는 책에 나왔던 시대가 전국시대입니다. 그래서 전국시대에는 주나라가 인정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춘추시대에는 주나라가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차이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춘추전국시대의 중요한 거는 자, 무슨 시대냐면 이제 철기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철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단단하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 단단한 철기 같은 경우는 뭘로 쓰였어요? 자, 첫 번째로는 농기구로 쓰였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농기구로 쓰이는 이 철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이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바람에 불어도 씨가 날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경도 같이 실시했대요. 우경이 무엇입니까? 소로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거 소 보고 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씨를 갈기 위해서 소가 어떻게 합니까? 깊이갈이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를 활용해가지고 여러 농사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산력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두어야 되는 게 있어요. 찰기를 사용하면서 찰제 농기구를 사용하고 우경이 실시가 되고 생산력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지을 때 지금 한 2배 정도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내가 쌀을 한 10kg밖에 안 먹어. 근데 10kg만 이제 나가지고 생산이 돼서 내가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는데 찰제 농기구로 인해서 20kg가 났대요. 그러면 10kg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생산력이
늘었으니까 무슨 업도 같이 발달할까요? 그렇죠. 생산력이 늘었으니까 상업도 발전하겠죠. 그래서 갖다 팔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물건을 갖다 팔았대요. 그러면 내 자신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뭐로써 교환을 했습니까? 배나 포 이러한 것들로 교환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네, 발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손으로 만드는 공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상업과 그 다음에 수공업도 어떻게 되더라라는 것, 발전을 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기? 그쵸. 철제 무기로 쓰입니다. 단단하다고 그랬죠. 부러지지 않습니다. 청동기는 어땠어요? 청동기는 의식형 도구였기 때문에 이거는 자랑거리라고 했어요. 철제 무기는 깊이 갈 수가 있는데 사람을 깊이 가는 게 아니라 깊이 찌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전쟁이 많다 보니까 영토 분쟁도 굉장히 커지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철기시대 같은 경우는 춘추전국시대는 철기시대였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철기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들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량은 늘어났어요. 생산량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영토 전쟁 역시도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하면요. 이제 전쟁은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뭐를 빼앗기는 겁니까? 그렇죠. 영토를 빼앗기는 거예요. 영토를 빼앗긴다라는 말은 단순히 영토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사람들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토지도 빼앗기는 거죠. 그렇죠. 세금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 게 만약에 선생님이 1반이랑 2반이랑 싸우는데 담임 선생님들끼리 싸웠대요. 그런데 만약에 2반 선생님이 이겨가지고 1반 친구들 5명을 데리고 갔대. 그러면 어떡해요? 1반 친구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그럼 그 분위기 어떡할 거예요, 국가에서? 그럼 왕권 역시도 어떻게 될까요? 약화되겠죠, 여기에서.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왕의 관심은 무슨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영토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 이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데 자, 그래서 전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정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복을 위해 영토 확장을 위해서 뭐가 많아집니까? 그렇죠. 전쟁이 많아집니다. 전쟁이 많아진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쟁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겠죠. 전쟁이 이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똑같습니까? 똑같지가 않죠. 그 다음에 신분이 높으면 싸움을 잘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자, 무슨 시대가 나오냐면, 자, 이제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그렇죠. 약육강식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약육강식 시대요. 그래서 이 약한 나라는 그러면 강한 나라한테 잡아먹힌대요. 그럼 국가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을 신분이 낮아도 무사로서 등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분제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 신분제도가 흔들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신분이 높아진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서로 싸움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무슨 위주의 사회가 됩니까? 이것도 역시 그쵸. 실력 위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신분과 상관없이 실력 위주의 사회가 되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력 위주의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분과 상관없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전쟁에는 이겼어. 영토는 이렇게 확장은 되었는데 내 밑에 신하들을 보니까 다 뭐만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다 싸움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 싸움만 잘하면 돼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토 전쟁에서는 이게 좋은데 이제 나라의 목표가 하나 생겨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요. 뭐가 좋냐면 뭐를 해야 되냐면 목표를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공통된 목표를 세웁니다. 자, 부국강병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부자는 무슨 부자일까요? 그쵸, 부자 부자에다가 국자는 나라 국자겠죠. 그러면 부자인 나라와 그 다음에 강병은 무엇입니까? 강병은 강한 군사란 뜻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한 군사를 만들어 놨어요. 부자인 국가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세금을 잘 거두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세금을 잘 거두려면 백성들이 일단 뭐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돈이 많으려면 국가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잘 통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통치하려면 뭐가 줘야 되는데요? 이거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움 잘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다가 그 뒤에 영토를 넓힌 나라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안에 있는 내치를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었던 인재를 뽑게 되는데 이 인재가 뭐냐면 제자백가라고 하는 인재를 뽑습니다. 자, 제자백가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제자백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도교, 그 다음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백가 같은 경우는 내가 나라를, 그 다음에 내가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요. 왕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나는 네 말이 좋다. 나는 인과 예로서 나라를 통치할 거다. 아니다. 나는 강력한 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통치 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왕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서 왕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백가 같은 경우는 왕의 브레인이 되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백과인데요. 자, 이 제자백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백과요. 별표를 2개 정도, 아니다, 3개 정도 치세요. 제자백과. 굉장히 많은데 제 대표적인 것만 썼습니다. 별표 3개. 자, 춘추전국시대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가를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유가는 다른 말로 무슨 사상이라고 부르냐면 공맹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공자와 누가 주장했기 때문에 맹자가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 맹자가 주장한 유가가 있습니다. 우리 유가가 나중에 뭘로 발전하는 거예요? 유교로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뭐와 뭐를 중시했다? 인과 예를 중시했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짐과 그 다음에 상하관계를 중시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가죠. 이름만 들어도 압니다. 뭘로서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법으로서 통치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안 지키면 그렇죠. 법을 안 지키면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막 법을 안 지키면 엄격하게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도망가게 되면 그 옆에 사람들한테 죄를 물어서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법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상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채택을 한 게 누구냐면 진나라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같은 경우는 법가를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묵가인데요. 자, 묵가 같은 경우는 묵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차별 없는 사랑이래요. 이거를 겸애라고도 부르는데, 자, 누구의 입장에서라면 평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들 입장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약간 유토피아적인 얘기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이요. 자, 도가는 알고 있어요. 자, 도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사상이라고 불리냐면 노장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외울 때 자연에 가서 못 닦자, 돌을 닦자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 도교 알고 있잖아요. 이거 도가가 발전된 게 도교죠. 그래서 우리 산수무늬 벽돌, 산과 물,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도가는 자연에 가서 돌을 닦자라고 하면서 도가가 있었고요. 자, 노자와 장자가 주장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가 같은 경우는 무슨 병자입니까? 이게 군사병자예요. 군사병자, 그 다음에 손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손자가 주장한 손자병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자병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좀 내가 좀 질 것 같으면 제일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무슨 개 주랭랑, 36개 주랭랑 무조건 뛰어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손자병법 같은 경우는 전쟁의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의 통치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병과 군사적인 것을 강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백과 왜 나왔다고요? 그렇죠. 춘추 전국시대 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왕의 뭐가 되는 사람들, 머리가 되는 사람들, 왕의 무기가 되는 사람들을 왜 나타났다? 철제 무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무슨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위주의 사회가 되었다? 실력 위주의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춘추전국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기시대와 제자백과예요. 이 두 개의 키워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춘추시대, 춘추5패, 전국 7홍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국 7홍 중에서 제일 약한 나라였던 무슨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에 있던 진나라가 어떻게 하더라라는 것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시황제의 진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진나라는 가장 약했고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나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강력한 무슨 사상을 수용했다? 법가 사상을 수용했다라는 것. 그래서 뭐의 상황의 법가 사상을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말을 되게 잘 들었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가 사상 수용입니까? 법가 사상 수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나라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진나라를 볼 텐데 자, 진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국의 영어 이름 차이나죠. 자, 차이나에서 A를 따로 떼서 봅니다. 자, 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이 차이나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진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뿌리가 되고 가장 근원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국 다음에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제자백과에 출연. 그 다음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역사 속 인물이라면서 진시황제가 나와 있어요. 자, 진시황제 같은 경우는 최초로 황제 칭호를 썼던 왕이고요. 자, 이 치황제 같은 경우는 무슨 초를 찾기 위해서 유명했대요. 불로초를 찾는 게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봅니다. 자, 이 진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가장 약했던 나라인데 법가를 수용하면서 그 다음에 농업 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가 사상을 토대로 발전한 국가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제가 강력한 무슨 사상으로 통일했다라는 것? 그렇죠. 법가 사상으로. 자, 그렇지만 법가 사상 이외의 모든 사상을 탄압하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책을 다 분질렀어요. 사람들이 시황제를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백가들이요. 진시황제가 통일은 했어도 통일되었다고 해서 다른 제자백가들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백가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으로서 그러니까 뭐 차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인과 예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어짐으로써 백성을 다스려야지 그렇게 강력한 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면 안 됩니다. 황제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제가 자기가 들었을 땐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법과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책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뭐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도가라든지, 그 다음에 병가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헐레벌떡 제자백과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담벼락에도 숨겨놓고 책들을 어떻게 해요? 막 땅에도 파묻고 이렇게 하죠. 자, 분서갱류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요. 자, 분서갱류는요, 특히나 유학자들을 싫어했거든요. 왜? 유학자들 계속해서 얘기할 거 아니야. 아까 유학자 몇 번은, 유가 몇 번에 있었어요. 1번이죠. 세력도 가장 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짐으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법으로서 막 이렇게 백성들 벌 주고 있는데. 그럼 백성들은 당연히 뭐 좋아할까요? 육아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황제 입장에서는 육아가 굉장히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특히나 불태워. 그 다음에 갱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생매장이에요. 유학자들을 땅구덩이에다가 파묻어버려요. 그래서 법과 위의 모든 사상을 탄압한 사건이 분서갱류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과 사상으로 통일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진시황제의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아닙니다. 자, 무슨 제도를 실시했냐면 9년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자, 9년 제도는 뭐냐면 전국을 36개의 군과 현으로 나누었습니다. 군과 현. 그 다음에 뭐를 파견했냐면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관리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관리에다가 동그라미. 관리가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뭐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왕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왕의 뜻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 관리 같은 경우는 왕이 파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뜻을 전달하죠.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강화에 이용되던 사람입니까? 그렇죠. 왕권 강화에 이용되던 사람이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9년제도 실시요. 그래서 왕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까 전국 몇 회였습니까? 그쵸. 아, 전국 몇 웅이었습니까? 7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개의 다른 언어, 그 다음에 7개의 다른 도량형, 그 다음에 7개의 다른 동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통일이 되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각자 통일된 게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화폐입니다. 왜요?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를 통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도 서로 어떻게 해요? 달랐대요. 그러니까 왕의 뜻을 전달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왕의 뜻을 전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왕의 뜻을 효과적으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자 통일이 필수였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무게라든지 그 다음에 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재는 게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도량형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거는 왜 통일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이때 막 있잖아요. 세금을 낼 때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화폐 단위로 내는 게 아니라 뭘로 냈습니까? 그렇죠. 막 옷 몇 길이, 몇 센치 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몇 킬로의 곡식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량형을 통일해야 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화폐나 문자, 도량형 이런 것들을 통일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죠. 왕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고 화폐와 도량형은 왕한테 뭐를 갖다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잘 갖다 바치기 위해서다라는 것. 그래서 심지어 뭐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일했다라는 것, 여러 가지를 통일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도로폭은요, 왜요? 왕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도로폭이 갑자기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폭을 통일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회 같은 경우는 중국 하면 떠오르는, 그쵸, 만리장성이 이때 건설이 되는데, 자, 이 만리장성이 건설된 이유는 누구를 방어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 무슨 족? 흉노족이더라라는 것. 자, 그래서 흉노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건설을 하는데, 자, 이 만리장성은 말이 쉽지 건설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나라에서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막 백성들한테 밥도 제대로 안 줬대. 그래서 막 소금에 절인 밥도 주고, 그 다음에 뭐 밥이 없으면 큰 소금 같은 걸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제대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시황제 같은 경우는 법과 사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한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죽이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진짜 힘들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무슨 공사를 하냐면 황제가 살 뭐가 있었냐면 아방궁이라고 하는 공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자기의 무덤이래요.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은데 내가 봤을 때 영원히 못 살 것 같대.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아마 나와 있는지는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보시면 진시황릉과 병마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신의 무덤을 대규모로 지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자기 무덤을 지키기 위한 병사를 어떻게 해요? 흙으로 빚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빚으려면요. 사람들이 이때 빚었을 거 아닙니까? 기계로 만들었겠어요? 네, 기계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끄럽다,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하의 세계에서도 나를 지켜줘 라고 하는 마음이었겠지만 백성들은 어떨까요? 가만 안 두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아방궁과 그 다음에 진시황릉을 건설하면서 백성들이 한층 화가 나 있었을 텐데 특히나 위에 있는 계층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용되는 이렇게 농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근데도 강압 통치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때 진승과 오광이라고 하는 농민이 어떻게 하냐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농민 같은 경우는 반란은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이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중국의 진나라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 짧은 역사를 뒤로 하고 멸망되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진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최초의 무슨 제국이냐면 통일제국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 중에서도 오늘날의 무슨 선과 비슷하냐면 중국 국경선과 비슷합니다. 중국 국경선과 비슷하다라는 거. 선과 비슷.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 최초로 무슨 제를 썼다라는 것. 삼황오제를 써서 자기 자신을 황제라고 썼는데 이게 청나라 때까지 가죠. 그래서 중국 최초의 무슨 칭호? 황제 칭호를 썼다라는 것. 그 다음에 보시면 중국 최초의 무슨 반란? 농민 반란도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진나라였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나라 같은 경우는 강력한 법과 사상으로 인해서 통일은 되었지만 이 법과 사상을 통해 가지고 왕권 강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근데 결국에는 이 강력한 법과 사상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해서 중국 역사 들어갔는데 잘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